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단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단원에서는 헌법과 국가기관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상권분립의 주요 구성 기관들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오늘은 첫 번째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입법부, 국회에 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두 번째,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 세 번째, 국회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라는 주제로 우리 먼저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국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국회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치를 하는 문순주의, 민주주의에서 구성된, 이게 중요하겠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국회는 누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무슨 부라고 부르냐면 바로 입법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입법부의 이 입법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설립자의 법법자를 쓰죠. 그래서 법을 세우다 이런 뜻, 직역을 하면 법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법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법을 만드는 국가 작용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역할이 법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법을 만드는 국가 작용을 우리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회를 우리 무슨 부라고 부른다? 바로 입법부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이다? 바로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국회는 입법부로서 무엇을 만든다? 바로 법을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무엇을 만든다? 바로 법률을 만들더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법률을 만든다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국회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의 역할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상권 분립에서 배웠잖아요. 상권 분립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를 통해 가지고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우리 분명 배웠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는 바로 행정부,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즉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한 것을 막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누가 하냐면 바로 국회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권력 분립, 즉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에 반영해서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우리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로 첫 번째,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률을 만들더라. 두 번째,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다. 세 번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요, 크게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 요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요게 국회 구성이 중요한데요.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국회의원이 존재를 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국민이 각 지역에서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사람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국회는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요한 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국민의당이다, 정의당이다 이런 당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호하고 지지하는 당에 투표를 해서 그 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선된 사람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크게 두 종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이 각 지역에서 선거로 뽑아서 낸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두 번째,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요렇게 두 종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뽑혔냐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뽑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를 한다면 다다음이겠죠? 다다음일 것 같은데 투표 용지를 2장을 받아요. 그래서 두 장을 받습니다. 우리 뒤에서 한번 내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를 2표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 2표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이게 자기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각각 한 표. 요거는 뭐다? 그렇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요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때 크게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뽑을 수 있다?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1대 국회, 현재는 제21대 국회고요. 지역구에서 선출된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된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래서 총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요렇게 해서 총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작년 했어요. 작년에 이게 20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작년 4월 15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투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가면 두 개의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갑당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하얀색 용지를 받습니다.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요. 이렇게 민트색의 있는데 당만 적혀 있어요. 이게 정당 투표예요. 이게 정당 투표고 이게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게 이렇게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당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길어요. 비례대표 용지 같은 경우 한 작년에 34cm인가 35cm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가선 이렇게 2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데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했었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1년 4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요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우리나라 지도로 지금 있는데 카토그램이라는 지도예요. 카토그램의 지도를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각 당의 색이고요. 이렇게 253명이 이렇게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이 바로 정당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요거죠. 각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각 지역의 대표를 의미하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렇죠. 정당 투표로 당선된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국회의 조직에 관해서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선발을 했고요. 그러면 국회가 각각의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거 어떤 것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우리 회의를 한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장 1명 그리고 부의장 2명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회의를 해야 하는 당연히 대빵이 있어야겠죠.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관이 중요해요. 상임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요. 각자의 관심사가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속해가지고 요런 특정 분야에 공통적으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 법안을 심사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상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300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위원회에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한 개의 위원회는 반드시 속해져 있다라는 거. 2개, 3개는 안 되고 반드시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위원회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두드러진 역할이 바로 본회의,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이 통과하는 회의를 우리가 본회의 뒤에서 나옵니다. 배울 건데 본회의에 앞서 이 법률안들을 먼저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투표례가 전체 오케이가 통과하기 전에 이게 진짜 필요한지 어떤 내용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가 오케이 돼야만 본회의를 통해서 표결을 거쳐가지고 법률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본회의에 앞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상임위원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바로 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안이 먼저 제안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좋다 통과하자,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가지고 오케이 허락이 되면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러한 상임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국회 운영위, 뭐 사법,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원회, 뭐 기획재정, 교육, 광업, 뭐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에 전부 다 어떻게 있다? 이러한 것들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 또는 관심이 많은 분야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 보냐?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본회의에 앞서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할 게 많죠. 이 첫 번째 파트가 좀 중요해서 할 게 많아요. 국회 회의의 종류가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국회라는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볼게요. 정기 밑에 보시면 정기회라고 있죠. 얘 한번 볼게요. 정기회.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2020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1년에도 얘도 한 번 있었죠. 있는데 정기회라고 불리는 거 보니까 두 개를 보자. 공통점이 있죠. 언제 시작을 했다? 그렇죠. 다 9월 1일에 시작을 했네요. 9월 1일에 시작을 해서 며칠에 끝나서 12월 9일에 끝났습니다. 며칠간? 100일간 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기국회는 언제? 시작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지네. 매년 9월 1일에 시작하고요. 기간은 며칠? 기간은 100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 1일날 시작해서 100일의 기간 동안에 열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국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정기국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외에도 법안을 통과하거나 뭐 이런 국회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겠죠.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임시국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국회를 임시국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뭐 6월 이제 보통은 며칠이냐면 기간은 30일 기간으로 매달 30일 기간 정도 열려요. 그래서 이쪽 보면 30일간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0일 기간으로 열리더라. 그래서 우리 국회 회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인데, 이 정기국회는 언제? 매년 9월 1일 날 시작해서 100일 동안의 기간에 열리고요. 이외에 이 정기국회 이외의 기간에는 바로 매달 임시국회라는 것을 30일 기간의 범위로 열더라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국회에 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